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92조, 92조, 수용 방식. 자,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환지 방식인데, 자, 오늘 첫 번째가 수용 방식. 자, 먼저 1번 수용. 수용하고 나오면 주체. 자, 주체는 누구? 어느 법을 배우던 수용의 주체, 그러면 시행자 그러시면 돼. 시행자. 자, 여기서 시행자는 다시 누구하고 누구? 공공, 민간. 얼마나 책 좋아? 다 써놨네 아예. 시험장 가면 안 써져 있어. 주의하셔야 돼. 또 시험장 가서 안 써졌으니까 못 풀었다 그러지 말고. 원래는 안 써줘. 안 써주는데 공부할 때는 시행자 그러면 수용에서는 항상 누구하고 누구다? 공공하고 민간이다. 이걸 반드시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도시개발법이니까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하죠. 또 하나 더 할게요. 도시정비법이야. 그럼 도시정비법도 수용의 주체 그럼 누구? 수용의 주체 그러면 누구? 시행자. 무슨 사업? 정비사업. 그것만 바꾸면 돼. 그럼 다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의 수용의 주체, 시행자, 무슨 사업? 시설, 시설 사업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용은 문제를 3개 안 내. 1개밖에. 어디를 내든지 몰라. 어디를 낼지는. 그런데 법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무조건 시행자. 그리고 국토계획법이다 그러면 시설사업이 나오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이면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어디든 똑같아. 자, 그런데 2번 A외 그 중에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는 분명히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동의요건이 필요해. 동의요건이. 그러면 공공은 동의요건이 필요해 안 해? 안 해.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럼 민간이 필요한 것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놨네요. 그러면 이 동의가 그동안에 우리 조합 설립할 때 동의가 나왔었죠. 그거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그 다르죠. 그래서 항상 동의요건 2가지는 여러분 시험에서 반드시 나와. 동의요건이. 자, 우리가 이제 동의를 배울 때 첫째가 뭐를 배웠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요걸 배웠고, 그죠? 자, 지금 방금 또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아라. 이렇게 2개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나와요? 요거하고는 다르죠, 전혀. 이건 동의가 몇 번? 동의 몇 번? 2번. 여기는 동의 1번이야. 그러니까 와자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동의도 받고 요 뒤에 거에 동의도 받으라죠. 근데 여기는 소유하고로 끝났으니까 동의는 2번에 있는 동의만 하나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는 주로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일 때 나오는 동의란 이야기고, 요거는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동의다 이 뜻이야. 요게 전혀 달라. 그래서 이 법은 수용하고 환지에 대한 동의 자체가 달라. 자, 요건 2번을 배우셨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무슨 방식일 때? 환지 방식. 요 동의 나왔잖아. 그리고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나왔죠. 그럼 조합 설립도 무슨 방식? 전부 환지잖아. 환지. 그러니까 환지에 관한 동의는 이렇게 나와. 수용에 대한 동의는 이렇게 나오고, 내용 전혀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수용 방식에서 이런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이다? 민간 시행자야. 그럼 민간 시행자면은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이 나오지. 근데 조합은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여러분 책에 조합제외 써놨잖아. 조합은 어디에서만 들어가? 전부 환지니까 수용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자, 그렇다면 여기 토지 소유자 배우셨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얼마를 소유한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1번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고 나서 총수 얼마? 2분의 1에서 동의받아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숫자는 똑같은 거야. 면적 3분의 1, 면적 3분의 1 똑같이 소유자 총수 2분의 1, 총수 2분의 1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의는 시험에서 무조건 나와. 도시개발법 시험은 무조건 이 동의 숫자는 나온다는 이야기야. 요거는 반드시 구분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요걸 하나를 나중에 쓰시면 돼. 딱 써놓고 도시개발법은 뭐 사진 찍으면 되지. 사진 찍으면 돼. 뭐 필기할 것도 없어. 그래놓고 시험장 가서 반드시 그거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문제 많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이유가 뭐냐면 얘가 민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시험에서 아까처럼 조합은 수용하는 경우 이러이런 동의 필요하다. 그럼 틀렸다고 자제하지. 또 토지공사는 지방공사는 동의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 틀렸지.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이 숫자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통 숫자는 앞에가 항상 면적일 때는 얼마 나와? 대부분이 공법은 3분의 2요. 응? 면적으로 나면 얼마? 3분의 2인데 그 끝에가 소유자 와냐 소유하고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 개념이야. 그리고 총수 나오잖아. 소유자 총수는 전부 얼마? 2분의 1, 2분의 1 똑같이 나와. 내용 자체가. 그 대신에 요 끝부분의 차이야. 소유자와 소유하고. 그러면 이제 이해하려면 민간만 민간은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자는 얼마 소유한 사람? 3분의 1 소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이것만 혼동하지 않으시면 수용 문제 나오거나 동의 문제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내용 읽으시고 그리고 그 괄호 속에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무슨 날 기준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한 날 기준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건 어느 날 기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났네요. 그 다음에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여러분들은 따라 적으실 건 없어. 거기 이제 가로 속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조건 수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1번 무슨 법 준용이 나와?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유는 토지보상법은 일반법이라고 그랬지. 일반법. 공법은 특별법이고. 그러면 이제 수용하는 것은 무슨 법으로? 특별법이 먼저 수용하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이었나요? 공익사업. 그럼 공익사업인데 그것도 국토부 장관한테 뭐를 받아야 돼?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수용하려면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뒤에가 특례 그랬으니까 요거 따로 받을 필요 없고 그 말이 되겠지.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걸 이 법은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개발계획. 개발계획 요 문제가 나와야 돼. 개발계획에서는 항상 뭐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 그랬죠? 수용. 지난주에 개발계획에는 항상 시행 방식, 시행자 그리고 뭐 수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그 세목을 뭐 하게 되면 고시.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 개발계획 고시야. 개발계획 고시. 원래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고시가 돼야 되는데 이 고시를 무슨 계획 고시로? 개발계획 고시로 대신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면 그냥 개발계획에서 수용사용 대상이는 토지 세목 고시를 줄여서 개발계획 고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개발계획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근데 수용에 관한 건 항상 무슨 계획이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개발계획에서 수용하겠다는 세부 목록이 있고 그 목록을 뭐하면 고시하면 이 고시를 무슨 고시로 봐?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여러분 책에 2번 봐봐요.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그럼 무슨 계획에서 개발 계획에서 그 다음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뭐하면 고시를 하면 토지보상법에 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책 너무 좋지? 어? 책 너무 좋잖아. 순서별로 공부하기 쉽게 놨잖아. 그럼 다시 봐요. 세 번째. 그러면 재결 신청 기간이 있는데 자 일반법은 요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그렇지 1년. 재결 신청한다. 그럼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그럼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 안 된 날로 1년이 아니라 무슨 날로?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겠죠. 그런데 그 기간에 특례. 그러니까 기간을 또 길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사업인정 고시가 개발계획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무슨 계획? 개발계획 이렇게 나오겠지. 개발계획 나오면 여기도 개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무슨 날까지? 종료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 종료일이 다른 법 요것만 하나 쓰세요. 다른 법은 종료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 이렇게 나와. 그 종료일 밑줄 긋고 종료일 밑에다 기간 안에 이렇게만 써. 네 자만 써.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는 기간 안에 하라 이렇게 나와. 여기는 무슨 날로? 종료일로. 표기법이 달라. 표기법이. 근데 기간 안에 하나 종료일까지 하나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다른 법은 전부 정해진 기간 안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무슨 날로? 종료일까지 이렇게 달라. 그것만 주의하고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항상 사업인정 안 받는 계획이 개발계획이면 재결 신청도 무슨 계획이야? 개발계획. 요거 맞추시면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를 109쪽으로 넘겨보세요. 109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럼 뭐 나와? 절차가 나오잖아. 절차. 거기다 내가 이제 하나를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쓰시면 돼요. 맨 위에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개발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면 무슨 계획 나와? 실시계획. 자 그럼 여기 다시 여기 보고 이제 쓰는 건 나중에 쓰고. 개발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고시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요 두 개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기까지 요거는 국토계획법에는 요 두 개가 있어 없어? 없지. 국토계획법 무슨 계획부터? 실시계획 작성 여기서부터 있는 거고 도시개발법에는 두 개가 이제 필요한 게 요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실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나오고 도시개발법에서 나온다는 얘기지. 그때 이 실시계획이 고시됐을 때 아마 이렇게 밑으로 써야 될 거야. 고시됐을 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법? 국토계획법이었지. 국토계획법 무슨 계획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그랬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여기에서 고시가 되면 수용이 들어가. 근데 개발계획이 고시됐을 때 수용이 되는 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요게 차이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문제 낼 때는 실시계획인지 개발계획 요걸 구분하라고 출제하는 거지. 국토계획법은 수용 그럼 무슨 계획 고시?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나와. 근데 도시개발법은 무슨 계획?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자 거기다 두 개 이렇게 써보세요. 써. 지금 책에다.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도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 돼. 수용 문제는. 어차피 수용은 실시계획인지 개발계획 이걸 구분하라고 출제를 해. 그럼 이 법에서도 개발계획 이렇게 안 낸다는 얘기야. 실시계획 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는 틀렸다고 찾아야 돼.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으로 수용이 되는데 여기는 무슨 계획이? 개발계획이야. 일단 적었나요? 그럼 이유가 왜 여기는 먼저 하고 도시개발법은 나중에 하고 이 차이점을 알면 되지. 자, 국토계획법은 이제 그만 봐. 여기 봐. 빨리 봐. 이제 그만 쓰고. 써봤자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설명이 중요한 거지. 국토계획법은 무슨 사업에?
시설 사업하죠. 그럼 시설 사업은 여러분이 투기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투기 들어가? 못 들어가지. 도로 만들려고 결정했는데 땅 사서 들어가? 쫄딱 망하지. 그 얘기는 나중에 수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근데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서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다 투기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서 투기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수용할 목록이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개발계획 고시할 때 이 고시 어디다 해? 관보야 신문이야? 신문 아니지. 관보나 공보에 하겠지. 주민 의견 들을 때만 신문이잖아. 관보 공보에다 고시하는데 여러분이 관보 공보 봐 안 봐? 본 적도 없어. 근데 거기에 고시되면 바로 수용의 목록이 만들어놨어. 그럼 여러분 알지도 못한데 이미 목록 만들어놨으니까 그 후에 투기 들어간다. 그러면 투기 들어가도 보상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투기를 아예 근절하는 방법이 무슨 계획 고시할 때, 개발 계획 고시할 때 수용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투기꾼이 생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만큼 와서 수용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그 사이에 뭐 들어와? 투기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수용을 어디에서? 개발계획에서 해. 그런데 시설사업은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어. 요만큼 가서 해도 투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자, 공원 만들려고 결정했다? 투기꾼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왜 칠기 차이점이 있느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야. 여기는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여긴 투기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도 상관없다 그 뜻이야. 이해만 되면 돼. 이해되면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묻잖아. 왜 이때 하냐 이런 걸 안 물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이제 답을 찾을 때는 도시개발법의 수용의 시점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계획고시? 개발계획고시 이걸 찾으면 되고 국토계획법에서 수용의 시점을 물으면 무슨 계획? 실시계획고시 그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야. 답은 시험장에서. 그 대신에 이제 개발계획이 나오면 아까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뭐 들어가야 돼? 수용이 되는 토지 목록 요 말만 추가해서 넣으시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절차 안에서 수용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실 거.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러면 재결 신청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용 문제 나오면 뒤에서는 안 나와. 시험 문제가. 정비법 수용 안 나와. 주택법 수용 안 나와. 무조건 국토계획법 아니면 도시개발법에서 시점을 묻는 거야. 시점 문제.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결 신청 기간 뒤에가 이제 뭐 나오냐면 손실보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필기하지 말라고 다 써놨어. 옛날에는 손실보상 방법의 특례로 썼어. 방법의 특례. 그러니까 원칙은 모르고 특례만 배운 거지. 그래서 아예 그다 원칙에를 써놨어. 자, 원칙 어떻게 보상해? 사전에 뭘로? 현금으로. 그럼 현금 주는 기준은 뭐를 기준해? 공시지가 기준에서 무한 가격, 감정평가한 가격 이렇게 제대로 써놨잖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왜 예외가 있느냐? 왜 예외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감정평가해서 주더라도 실제 거래가보다 높아 낮아? 낮지? 낮으니까 별로 좀 손해본 느낌이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예외는 사후에. 사전이 아니라 언제? 사후에. 사후는 뭐야? 공사 끝나고 공사 끝나고 뭘로? 현물. 자, 거기 현물. 위에 원칙은 뭔데? 현금. 현물이야. 물건을 주는데 이 물건이 뭐냐? 토지나 건축물을 말해. 현물로 준다고 말하면 뭐로? 토지나 건물로 이렇게 말해. 그럼 우리는 토지 건물을 합해서 그냥 토지만 그래도 이해되나요? 항상 토지에는 뭐 포함? 건축물 포함. 반대로 건축물은 뭐 포함? 토지 포함. 이런 거 배우셨잖아.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항상 그런 말이 지문에가 두세 번씩 나와. 응? 토지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려. 토지하면 건축물 포함. 그래서 이렇게 현물로 주는 채권의 이름을 무슨 채권이라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지. 토지 건축물 상환 채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토지만 써도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 건물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공법에는 토지 그럼 뭐 포함? 건축물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럼 어디 가도 틀리질 않아. 그냥 단편적으로 딱딱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특례를 인정해서
바로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게 된다. 해서 그 밑에가 자 3번 무슨 채권? 토지상환 채권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토지상환 채권 나오면 뭐에 대한 예외다? 보상 방법의 예외야. 자 써봐요 거기다. 또 틀릴라. 토지상환 채권이 나와 있고 그 밑에 3번 나와 있죠. 3번에다 이렇게 밑줄 그어봐. 3번 토지상환 채권에다. 그래 놓고 항상 보상 방법의 뭐다? 청내다. 분명히 여기는 원칙에 왜 써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되셨죠? 이제 그럼 시험장 가면 이런 게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알고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이 나온 이유는 원래는 현금으로 보상할 것을 나중에 뭘로 현물로 받겠다고 만들어진 채권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문제 나오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돼.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그 발행한다 뒤에다 따라 쓰세요. 발행한다. 누가? 시행자가 쓰고. 그리고 또 화살표 그리고 똑같이 쓰면 돼. 그럼 시행자가 발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맞춰서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시행자다. 이건 기본이야. 그럼 시행자가 마음대로 발행에 절차가 하나 필요해. 절차가 누구의 승인? 그렇죠. 지정권자 승인. 그 다음에 발행하는 방식은 무슨 식으로? 기명식. 기명이 뭐야? 이름 적힌 채권 그 말이야. 그러면 기명식까지 이제 3개를 기억하셨지. 그럼 여기다 이제 맞춰서 읽으면 돼. 그래서 1번 발행할 때 원칙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한다. 이게 포인트요. 발행은 시행자가 하는데 시행자가 필요해서 발행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왜 소유자가 원해? 아까 금액이 원칙은 뭘로?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가격 준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돈보다는 내가 여유 있으면 나중에 땅이나 건물로 받으면 훨씬 이득 보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소유자가 원해. 그러면 소유자가 원하는데 왜 시행자는 또 발행해 줘야 돼? 시행자도 이유가 있겠지. 발행하는 이유가. 자, 원칙은 사전에 현금 보상하냐. 그러면 예외로 소유자가 원하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 그지? 현금으로 초기 비용을 많이 준비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좋은 거야. 자, 다시 원칙은 뭘로 줘? 사전에 현금으로 줘야 돼. 근데 소유자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 낮으니까 나는 나중에 땅으로 달라 이렇게 원한다는 얘기야. 그때 원하면 시행자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다 그 말이지. 자, 예를 들어봐요. 자, 보상할 금액이 5조 원이야. 실제 가면 이렇게 나와. 땅 수용해서 사업하려면 한 5조 원도 들어가. 그러면 시행자가 5조 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갖고 있나요? 은행에서 빌려오나요? 빌려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빌려와서 한 달에 이자만도 얼마야? 몇 천억씩 내야 돼. 그런데 원하니까 2조 5천억만 필요한 거야. 응? 2조 5천억에 대한 이자만도 엄청난 이자냐. 그러니까 나중에 땅으로 주겠다고 원하니까 반을 채권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2조 5천억에 대한 이자만 안 들어가도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좋은 점이 있다 그 말이지. 응? 이런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야. 발행은 시행자가 하는데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그 말 두 사람 다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자는 얘기야. 시험장 가면 나와 안 나와? 그 말은 안 나오겠지. 근데 이해는 하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래야 여러분 시험장에서 안 틀리는 거지. 생각 없이 소유자가 원하고 막 백날 외워봤자 뜻없어. 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지. 소유자 입장은 낮은 가격보다 나중에 값이 올라간 땅으로 받겠다는 뜻이고, 자, 시행자가 발행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이 줄어드니까 좋다 그 말과 같은 거지. 그때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전부 일부 지급 수단 맞나요? 그렇지. 전부는 안 들어가. 일부 지급이야. 근데 전부 일부 시험에 실제로 나오면 맞출 사람 별로 없어. 지금은 일부만 써놨으니까 일부인 줄 아는데 그걸 대비하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야. 시험에 전부 일부 나온다. 그러면 나는 뭐다? 일부만 맞는 거다.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 왜 일부냐? 전부를 주면은
또 부자만 계속 부자 되는 이유가 돼. 이런 경우지. 나는 보상금이 1억밖에 안 돼. 그럼 1억을 만약에 채권을 다 준다고 가정해봐. 그래봤자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뭐 한 2억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땅으로 받아도. 근데 보상받을 금액이 100억짜리야. 그럼 100억짜리를 땅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돼. 그럼 이 사람은 두 번 돈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얼마? 일부만. 100억을 다 채권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채권 주자. 이런 뜻이 돼. 이해가 되시나 이제? 그러니까 일부라는 말을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어차피 수용해서 돈 줄 건데 100억짜리 받는 사람을 땅으로 100억을 줘봐. 그럼 나중에 그럼 몇십 개 뛸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율에 따라서 일부만 주겠다 이러지. 우리 서민들은 1억짜리 해봤자 2억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별로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지급수단이 일부 지급. 이번이 마지막에 이런 설명해 주는 거는 나중에는 그냥 일부다 하고 나 끝나고 넘어가. 이번 과정만 일부라는 말을 설명해 드린 거지. 그래서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되 대신에 시행자가 발행하는 규모도 자 분양할 토지나 건물에 얼마 넘지 않게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하라 이 뜻이야. 왜 규제를 하느냐. 만약에 시행자가 초기 비용 줄이겠다고 자 나중에 나올 땅을 전부 채권으로 발행하면 나중에 뭐가 문제돼? 근데 시행자가 공사할 때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해도 얼마? 반만 발행하고 우리 소유자에게 줄 때도 일부만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예외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 등 그럼 토지 소유자 등은 뭐야? 민간 그 말이겠지. 근데 민간인데 항상 누구는 제외해야 돼? 조합은 제외되는 거 알겠죠? 왜냐면 수용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없다는 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뭐를 받으면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한다 이렇게 놨어.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것도 엄청 냈지.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 보증을 받아야 발행한다. 맞아? 틀렸지? 토지공사가 채권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아라. 틀렸지? 모든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려면 지급 보증 받아라. 틀렸지? 이렇게 출제가 돼 시험에서는. 그럼 오늘 2개 배웠네. 민간만큼은 2가지 요건이 필요하지. 자, 민간 아까 수용할 때 뭐가 필요해? 수용할 때 동의 요건 필요하지. 아까 또 채권 발행할 때 민간은 뭐가 필요해? 지급 보증 필요하지. 그게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누구일 때? 민간. 민간만큼은 수용할 때도 뭐가 필요하고? 적지 말고 머리로. 앞에 다 했는데 앞에 있는데 뭘 적으려고 그래? 다시 민간은 수용할 때 뭐 필요해? 동의 요건. 그 다음에 민간은 채권 발행할 때 뭐 필요해? 지급 보증. 2개만 그 보고서 하면 돼. 지금부터 적지 말라니까. 내가 적으라고 할 때는 알려주잖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적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혼자 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적고놓으면 양만 늘어나. 양 늘리고 또 실제는 책을 안 보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의미가 없다니까. 한번 읽어줄 때 이럴 때 필요하구나 그래. 자, 수용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민간 나오면 수용할 때 뭐 필요하다? 동의 요건 필요하다. 다시 민간은 채권 발행할 때도 뭐 필요하다? 지급 보증 필요해. 그러면 공공이 할 때는 이런 말 나오면 동의도 필요 없고 지급 보증도 필요 없다. 이렇게 답 찾으면 된다니까. 그게 이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야. 그 다음 발행의 승인, 지정권자 승인. 발행의 조건, 이율. 자, 여기서 이율은 누가 정해? 발행자가 정해. 그럼 발행자가 이율을 정하면 이자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준다 그 말이겠네. 왜? 여기는 이자가 목적이 아니잖아. 뭐가 목적이야? 땅을 받거나 건물 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는 안 따져. 그러니까 이자를 알아서 정해. 누가? 발행자. 응? 요것만 주의해. 이율은 왜 그러면 이자 목적이 아니다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뭐가 목적? 토지나 건물 받을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누가? 발행자가. 또 적으려고 그래. 뭘 하든 그냥 말만 하면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시험에 안 나와. 그게 머릿속으로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나 공부하기 여러분들이 적기 시작하면 나 편해. 그냥 나 그냥 그 굵은 것만 읽고 넘어가면 된다니까 나는. 근데 여러분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 이해하라는 마지막 기회.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이 없어. 지금은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체로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아직도 습관을 못 버리네.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적으려고 뭐하러 공부해? 이거 적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큰일 났어. 특히 창원하고 울산 이 두 군데는 희한하네. 대구 같은 데 강의하잖아. 적을 생각을 안 해. 거기는 요약집 이거 쓰지도 않아. 이건 요약집 없어. 거기는 이 요약집을 안 써. 그런데도 적을 생각을 안 해. 적으라고 사정해도 안 적어. 이거 자꾸 적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굵은 글씨 써놨다. 밑줄 그었다.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적어. 내가 설명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냥 수업할 때마다 진짜 신경 쓰이네. 여러분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보라니까. 안 적는 걸로. 내가 적으라고 할 때 알려주잖아. 미리 적어라. 이렇게 적어라. 그럼 그거 빼놓고 적어도 적어라. 그러면 저거 딱 적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말만 하면 거기다 뭘 적고 있어. 사람이나 만해야 이거 눈에 안 보이지. 에? 여러분 여기 꽉 차였다고 예를 들어봐. 그래 다 보여. 저 뒤에서. 오른쪽에 적으라 하는데 왼쪽 적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다 보여 여기서. 그래 좀 적지 마. 내가 필기하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적지 말고 눈만 딱 하고 귀로만 들어. 시험장 가서 여러분 적고 간 사람은 합격 못 한다니까. 설명을 안 들었잖아. 적는 데만 신경 쓰잖아. 우리 온라인 공부하신 분이 내한테 그래. 이런 좋은 강의를 왜 자꾸 선생님 화나게 만드냐 그래. 댓글이 올라왔어. 왜 온라인 공부한 사람들은 말 잘 듣는데 학원에서 강의한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래. 응? 온라인은 그냥 화면 보면서 공부해도 열심히 하는데 필기할 시간도 없다는데 여기는 왜 필기하냐고 그래. 맨날 그래. 그 선생님이 화 좀 줄이면서 하세요 그러더라. 그 사람들 학교 가든 말든 그냥 강의하세요 그러더라. 5주 가면. 제발 좀 하지 마봐. 매주마다 이야기하네. 매주마다. 또 떨어지면 그럴 거 아니야. 필기 못하게 해서 떨어졌다고 그럴 거 아니야. 작년에 수험생 2명인가 그러더라. 떨어져갖고. 필기 못하게 떨어졌다. 그럼 나머지는 왜 합격 다 했냐? 반대로 생각해야지. 필기하다 보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필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봤어. 필기해갖고 합격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한 사람만 합격해. 이해한 사람만. 필기 안 해도. 내가 3년 전에 포항에서 강의할 때야. 젊은 친구가 저 뒤에 앉아 한 40대 됐는데 수업 시간 되면 기분 나쁘게 앉아 있는 거야. 적으라고도 안 적고 그 친구는 적으라고 해도 안 적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나가면 책이 깨끗해. 그 자식 떨어질라나 그랬지. 그때 합격자 모임에 와 있어. 근데 수석을 했어. 그 학원에 수석을. 뭐냐면 왜 정리해 그거를. 책에 있는데 집에 가서 읽으면 될 건데 설명만 들으면 되지. 그런 친구가 있는 거야. 또 우리 저 작년에 저 창원의 야간반. 창원 야간반 1, 2차 동시에 합격했잖아. 필기를 안 해 그 사람은. 왜? 자기는 필기할 시간도 없고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듣기밖에 할 수가 없어. 듣고 이해하면 가서 시험장 집에 가니까 읽을 게 없대요 그래 돼. 그렇게 하잖아. 공부라는 거. 그게 공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꿔야 돼. 초등학교 때 갔더니 뭐부터 시켜? 필기하는 것부터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그래도 필기하지 말라고 밑줄 굵은 글씨 이렇게 해놨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한 번만 누가 적는 것 하면은 바로 건너뛸 거 이제 막. 그 굵은 글씨 읽어 이렇게 하고. 여러분만 손해야. 그러면 내가 요약집 한 번 끝날 때는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야. 한 번 끝날 때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읽어도 공부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발행 방식, 김영식은 아까 이름이 적힌 증권이야. 그럼 반대말이 뭘까? 무자가 들어가면 무명 그럴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름이 달라지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겠지. 대항력 문제가 생겨. 그래서 4번 채권 이전. 그러면 채권을 이전할 때에는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에다 기재하여 줄 것을 뭐하고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려면 결론은 어디에 기재해야 돼? 원부에도 기재되고 다시 어디에도 채권에도 기재돼야 대항력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A라는 사람으로 채권이 발행이 됐어. 응? 채권 발행이 A로 발행이 된 거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돈으로 안 받고 땅으로 받겠다고 지금 원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업은 한 10년 걸리는데 한 3년쯤 됐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럼 이거 팔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B에게 파는 거야. 파는 거니까 채권이 이전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전될 때 B는 저 사람한테 돈 줬겠지. 돈을 준 거지. 그러니까 권리 전가야. 그럼 B는 돈 주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샀지만 그대로 계속 누구로 가? A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돈 주면서 자 A 네 이름을 어디에서부터 원부에도 B로 바꾸고 채권에도 누구로 B로 바꿔야 나중에 문제 생겨도 내가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법을 공부하든 기명식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어디 기재한다? 원부, 채권 모두 기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왜냐? 요게 주택법에 가면 주택 상환사채가 나와. 그럼 여기는 토지 상환이지. 거기는 주택 상환이야. 똑같아 내용은. 거기도 당연히 기명식 나오겠지. 그럼 대항력 나오겠지. 그럼 또 어디에다 원부, 채권 모두 기재.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꼭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에 질권 목적. 거기다 이제 주의할 거. 질권이라는 것은 이전이 아니지 설정이겠지. 설정. 그래서 질권이 목적이 되면 그 다음 줄 질권자는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만 기재하면 돼? 원부에만 기재하고 자 채권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있다 이렇겠지. 그러니까 채권이 이전되는 건 권리가 다 넘어가는 거잖아. 다 넘어가.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 원부 채권 다 적어야 돼. 그러니까 질권은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설정이지. 설정이니까 어디에만 원부에만 이름 적어놓으면 되잖아. 어차피 채권에 내 이름 적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질권이 목적이 되면 어디에만 원부에만 기재.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 있고 3번 5번 선수금. 선수금은 미리 받는 돈을 말하겠죠.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이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미리 받는다가 뭐야? 선수금 그러겠지. 그런데 거기서 조성토지와 원형지 해놓고 원형지 괄호 속에 원형지란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이렇게 해놨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상태의 땅이란 이야기야.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 지금 공사하기 전이면 뭐라고 할까? 원형지라고 하겠지. 공사가 끝난 땅을 그걸 조성토지다. 조성대 이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 기분만 해봐요. 원형지는 공사하기 전의 상태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는 원형지. 공사가 끝나면 뭐 조성부터 토지 등 이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쓰려면 바로 돈을 미리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그랬지. 다음 요건을 갖춰서 지정권자 뭐를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선수금도 지정권자 승인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이 1번, 2번 뭐뭐로 나와요? 공공과 민간으로 나오죠. 왜냐? 지금이 수용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반드시 시행자가 누구? 공공, 민간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토지 면적 10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 돼.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어딘지 알죠? 맨 처음에 개발계획이 뭐가 돼서 수립 고시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적의 몇 퍼센트? 10%. 100분의 10이니까 10%죠. 10% 이상 무슨권만 소유권만 확보하면 돈 미리 받아 쓸 수 있다. 이 내용이야. 그런데 민간은 어떻게 되느냐? 민간은 절차가 무슨인가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 받은 후 다시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시기를 봐봐요. 공공은 무슨 계획만?
개발 계획만 수립고시 되고 소유권 몇 퍼센트? 10%만 확보하면 선수금 맞아. 그런데 민간은 무슨 계획? 여기가 돼야 되지.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야. 민간은 여기서는 못해. 여기까지 와야 돼. 실시계획 인가. 왜? 인가가 뭔데? 공사 착공 권리 받아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구분해. 시험에서 공공은 선수금 받는 시기가 언제? 개발계획이야. 개발계획. 소유권 몇 퍼센트? 10%야. 근데 민간은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무슨 인가가 있어야 돼? 실시계획 인가로 시행자 어떻게 해야 돼? 확정, 공사 착공 권리 줘야 돼. 그때부터 받아갈 수 있어. 근데 요건도 뭐냐? 그 요건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랬어. 뭐 소유권 확보니까 10%가 아니라 전부란 이야기겠지. 전부. 아까 공공은 몇 퍼센트? 10%만 하면 되잖아. 근데 민간은 전부를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조건, 거기에가 설정된 저당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시켜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공사 진척률, 인가 받아서 공사했겠지? 근데 공사 진척도 몇 퍼센트? 10% 이상을 해야 돼.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은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알겠죠? 시기가 달라. 또 요건이 공공은 몇 퍼센트? 10% 소유권만 확보하면 돼. 민간은 전부 확보해야 돼. 또 저당권이 거기에 설정돼 있어. 모두 말소시켜야 돼. 그다음에 공사도 얼마? 10% 이상 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어디가 나오냐면 민간이 출제가 됐어. 공사 10% 진척대 요걸 출제했어. 그럼 반대로 10%는 공공에서는 소유권이 되겠지. 이해하시겠지? 문제 나오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10%가 있는 거지. 근데 공공의 10%는 뭐야? 소유권. 그 다음에 민간은 10%가 뭐야? 공사를 10% 이상 했어야 된다. 이렇게 달라져. 그 다음에 소유권을 민간은 10%야 전부야? 전부지. 그렇게 차이점이 있어. 출제할 거란 이야기요. 이미 출제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공이냐 민간이냐에는 시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건도 서로 다르다. 꼭 좀 구분하시고. 양괄호 2번 원형지 공급과 개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권자 역시 또 뭐를 받아? 승인.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있어. 무조건 승인은 지금 누구한테 받아? 지정권자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 응?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해놓고 괄호 속에다 뭐라고 써놨나요? 공공시행자 등이라고 써놔야 돼. 등자. 그러니까 공공도 있지만 공공이 아닌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그걸 공공 이렇게 쓰세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거기다 공공. 그 동그라미 이제 5번 보면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공공이 아니야. 아니란 이야기야. 그럼 뭐하고 뭐야? 학교 공장이야. 왜 갑자기 신도시에서 공장이 나왔나? 혹시 자족도시 복합기능 면적 얼마? 330만 이상. 그러면 거기에 무슨 기능들아? 생산이 있어야지. 생산. 그럼 생산이 뭐야? 공장이 있어야 생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냐 아니 신도시 무슨 공장이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많아. 신도시에 뭐가? 공장이 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가잖아. 신도시에는. 그런 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원형지는 일단 누구한테 먼저 개발할 수가 있어? 원형지는 공공이. 그 다음에 또 특히 공공이 아닌 사람 뭐하고 뭐? 학교 공장용지야. 학교나 공장용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야. 다시 위로 보면 그런 공공시행자 등에게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 개발권은 누구나 주는 게 아니야. 왜 공공한테 주로 준다? 공공은 투기야 아니야? 투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개발권을 주자는 이야기야. 왜냐? 원형지는 개발하기 전이니까 땅값이 아주 쌀 거 아니야. 그럼 공사 끝내놓으면 어떻게 돼? 값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발권은 민간에게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 공공에만 주는 거야. 근데 공공이 아닌 사람도 있다. 뭐 만들 때? 학교 만드는 사람, 또 공장 용지를 쓸 사람.
그 사람한테는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꾸 물어봐 이 시험 문제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개발하게 하되 전체 면적은 토지 면적 얼마로? 3분의 1 이내.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권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시켜 놨어. 그래서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출제를 많이 했어. 아까 2분의 1은 어디서 나왔는데? 채권. 아까 채권은 발행할 때 얼마? 2분의 1을 넘지 않게 이렇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 이렇게 되지. 요거 숫자를 자꾸 바꿔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가지 숫자 구분하셔야 돼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 그건 어디에서? 채권.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의 규모고 3분의 1은 원형지. 원형지 개발은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답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의하고. 그 다음에 양보라 3번. 원형지 매각 금지 규정이 있어. 이것도 우리 시험에 3번이 내리 나왔어. 매각 금지가.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 괄호 빼고 읽을게요. 그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 아까 말한 대로 원형지는 값이 싼데 개발하면 땅값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몇 년 동안은 10년간은 매각을 금지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 놓고 이제 괄호 속이 시험 문제였어. 아까 원형지 개발자하고 괄호 속에 누구누구는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라고 써 있지.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해 안 해? 안 하지.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개발해서 이걸 팔아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때 보통 국가는 또는 지자체는 10년간 매각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 금지 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런 뜻이 돼. 다시 이제 시험에서 낼 때 10년짜리를 낼 수가 있어. 10년을. 그 10년을 보면 괄호 속에가 두 가지 숫자가 나와요. 그 10년 범위 내에서 정하는 기간이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을 봐? 5년을 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계약일로부터는 몇 년? 10년을 봐.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10년을 두 가지로 낼 수 있어. 10년이라고 안 나오고 공사 완료 공고일로 그럼 몇 년이 돼? 5년 이렇게 돼. 무슨 말 알겠죠? 계약일로 그러면 그때는 10년이야. 그러니까 10년 범위를 시험에 두 가지로 낼 수 있어. 계약일로 이렇게 낼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년? 10년이야. 근데 앞에처럼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이렇게 낼 수 있지. 그러면 몇 년? 5년 안에는 매각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시험 문제 낼 걸 미리 해드렸어. 지금까지는 국가 지자체를 출제를 해서 지금부터 10년을 주의하라는 얘기야. 10년을 뭐로 내느냐. 그러면 10년 내면 거의 안 틀리지. 근데 뭐로 낼 것 같아? 공사 완료 공고로 5년 내겠지. 그걸 또 5년 남으니까 아닌데 10년인데 그렇게 찾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걸 대비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인데 그 해제는 끝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원래는 지문 자체는 지정이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야. 대부분은.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원형지는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또 원형지만큼은 사유가 지금 누가 주로 개발해야 돼? 공공이 개발할 거 아니야. 그럼 공공이 개발하기 때문에 굳이 꼭 해제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와.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해제 사유가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지문들이에요. 응?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에서 반달각으로 1번하고 반달각으로 2번을 묶어서 별표를 해. 우리는 별표 그러면 항상 중요하다고 그래서 체크 표시 들어가면 꼭 읽어야 되고, 그러면 거의 뭐 말 안 하는 거는 그냥 참고로만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별표라는 것은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야. 자,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에는 무슨 방법을 한다? 수의계약 방법이야.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통 무슨 방법 하면 전부 뭐가 원칙이냐면 경쟁입찰이야. 경쟁입찰. 근데 여기만큼 뭐가 수의계약으로 나왔어. 그래 놓고 밑에가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만 뭘로 한다? 경쟁입찰 이렇게 써놨네.
그러면 이해를 여기를 잘해야 돼. 왜 원칙이 수의계약이다? 우리 개발자가 지금 누군데? 공공이잖아. 공공한테 주는 건 뭐다? 수의계약이란 얘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원형지 개발자가 주로 누구다? 공공시행자잖아. 공공. 근데 아까 등자가 학교나 공장은 공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경쟁입찰 이렇게 나와. 이해 안 되면 시험장 가서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 울산광역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신도시 만들어. 그래서 여기 땅이 원형지야.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누구냐면 토지공사야. 시행자가. 그럼 토지공사가 울산광역시한테 요 개발권 주면서 너 경쟁입찰로 들어와.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 싸가지 없는 놈 그러겠지. 울산광역시 땅이잖아.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공할 때는 너 경쟁 붙였더라 이런 건 없다는 얘기야. 왜? 울산광역시 땅이잖아. 근데 여기에 원형지를 울산광역시 개발하라고 주면서 너 경쟁입찰로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상식이지. 그러니까 공공한테 주는 거는 뭐다? 수의계약이다. 다만 학교나 공장은 공공이 아니니까 그럼 뭘 붙인다? 경쟁 붙인다. 경쟁이 뭐야? 응? 가장 높은 가격 쓴 사람을 낙찰자라는 거지. 적지 말고 밑에 있어. 또 밑에 써놨으니까 보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경쟁 그러면 여러 명이 들어올 거 아니야. 여러 명 중에서 무슨 가격? 가장 높은 가격 쓴 놈을 낙찰자로 하는 방식. 경쟁입찰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시험의 주의사항. 자,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 이렇게만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약? 수의계약으로 찾아야 돼. 근데 학교나 공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때는 뭐로? 경쟁. 다시 거기에 신설한 게 있어. 경쟁이 2번 이상이 유찰이 되면 뭘로 한다?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방식은 항상 공공이 들어갈 때야. 아니면 2번 이상 유찰됐다 이 말 들어가면 전부 뭐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원형지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굵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를 뭐 했다? 더했어. 그러니까 2개 더한 거야. 감정가격하고 그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를 더하면 돼. 그 금액을 기준해서 시행자와 개발자가 어떻게 하라? 협의로 결정하라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조성토지. 이제 원형지가 끝났어.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원형지가 이제 사업이 되면은 무슨 토지가 돼? 조성이 되겠지. 그럼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 제출이 있고 2번 자 공급방법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명히 실시계획이지. 시험장에서는 개발계획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틀리지 않아야 될 방법. 항상 우리가 공사는 계획의 이름이 뭐야? 그게 실시계획 아니야. 그러니까 공사가 되면 공사는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 그럼 우리 지난번에 실시계획에는 무슨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지구단위에 포함. 그러니까 연관되잖아 이게. 알았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읽을 때는 항상 실시계획 그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 무슨 계획? 공사하는 계획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으니까 무슨 계획에 맞춰? 공사 계획에 맞춰 공급하라 이런 의미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자꾸 개발 계획으로 바꿔놓으면 거의 못 찾아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해가 되면 찾아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급 방법이 나오죠. 자, 그 공급 방법 2번에 보면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2번, 3번 묶어서 또 별표. 동그라미 2번 원칙, 동그라미 3번 예외. 자, 여기는 이제 무슨 방법? 경쟁. 항상 원칙이 경쟁이야. 근데 아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만 뭐였어? 수의계약이지. 그걸 헷갈리지 않게끔 구분하라는 얘기야. 경쟁입찰. 그래서 옆에 써놨죠? 어떤 가격? 그래, 그게 경쟁입찰이야. 써놨어. 그 다음에 예외가 추첨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어. 예외가 추첨하고 수의계약이에요. 그럼 이제 추첨을 먼저 써놓은 이유가 추첨은 3개밖에 없어. 추첨 방법이. 근데 수의계약은 10개가 넘어. 애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3개를 먼저 애우시라는 얘기야. 그럼 3개가 아닌 거를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그럼 먼저 경쟁은 330 이하의 무슨 용지?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야. 330은 뭐야? 100평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신도시에는 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지. 왜? 개발 계획에서 수용 목록 만들어 놓으니까 투기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뭐는 투자할 수는 있지. 투자는 얼마? 330짜리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다. 공고 나왔어. 그럼 가서 신청만 하면 되잖아. 그럼 신청하면 당첨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로또는 아니더라도 준 로또는 되겠지. 이게 정상적 방법이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근데 정상적으로 투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공개적으로 얼마짜리?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도시 가면은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 있어. 보면 상가가 있고 2층, 3층이나 3층 정도의 주인집이 사는 거 있잖아. 그러면 그 주인집이 100평짜리 받은 거야. 그래서 1층, 2층 뭐로 만들고 상가로 만들고 3층은 내가 살고 이런 게 이 단독주택 용지야.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공부 끝나면 이런 거 분양받아라는 얘기야. 추첨. 네? 오늘 공부한 이유는 여기야. 투기는 못 들어가지만 어디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지. 또 공장 받을 사람 요거 받으면 되잖아. 330짜리. 요런 거는 값이 싸. 값이 싸니까 받아놓으면 돈 된다 그 말이야. 요런 거 공부하시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면 한국토지공사 LH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 분양정보라는 게 있어. 분양정보. 그러면 이제 지역 설정하라고 나와. 그럼 여러분들 만약 여기 사는데 경기도권 못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권을 누르면 돼. 그럼 거기에 딱 나와. 상가 분양, 아파트 분양, 땅 분양 이런 게 나와. 그럼 딱 눌러. 응? 딱 누르면 나와. 어디 지역에 사업하는데 공장용지 공급한다. 단독주택 공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놈 보고 와서 신청하시면 되는 거야. 합격하시면 지금 하지 말고 지금 하다가 또 시험 떨어지지 말고 합격한 뒤에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받으면 돼. 또 LH가 분양했을 때 상가 받으면 손해 봐 안 봐? 거의 안 봐. 왜?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상가 받아놓으면 쫄딱 망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가 민간이 만든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상가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 막 값이 떨어지기도 하잖아. 근데 LH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는 절대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안전빵이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란 얘기지. 오늘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가 국민주택 규모 미칠거예요. 내가 써주려다가 안 썼어. 국민주택의 규모란 앞으로 85제곱미터를 말해.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은 못 들어가겠지? 요거는 이제 지방에 보면 소형 건설이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소형 건설에서는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니까 요걸 받으면 돼. 85 이하짜리 아파트 1000세대 정도 짓는 거 요런 용지 받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단독이나 공장 받는 거고 지방의 소형 건설에서는 요걸 받으면 돼. 요걸 받으면 자 우리 신도시 안에다 85 이하짜리 아파트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공급 방법이야. 자 그리고 무슨 택지? 공공택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돼. 그럼 요거 아닌 것이 나오면 무조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의계약에 보니까 공공용지 뭐 써놨어? 외우실 거 없어. 참고로만 써놨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원칙에 하나 적을게. 동그라미 번호 2번이 원칙이야. 그래서 무슨 방법? 경쟁 입찰 써놨고 3번의 예외가 기역으로 돼 있어. 기역. 추첨. 이렇게 돼 있죠. 어디다 이제 표시를 하냐면 그러면 경쟁하고 요걸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2회 이상 유찰이 됐다. 그럼 무슨 방법? 수의계약 이렇게 써놔 거기다.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어느 법을 배우든 경쟁이든 추첨이든 몇 회 이상? 2회 이상 유찰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약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부하시라네. 똑같이 써라. 이렇게 여기다가 요백 있잖아. 쓰는 방법도 알려주잖아. 굳이 또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빼갖고 한다. 해도 좋아. 그렇게 해도 좋은데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내 연구해 왔을 거 아니야. 적을 때도 어떻게 적는 게 좋겠다. 분명히 여기 요백 있잖아. 이게 요백.
그럼 거기다가 딱 써면 되지. 동그라미 2개 하고 앞으로 경쟁하고 무조건 추첨해서 몇 회 이상 2배 이상 유찰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수의계약. 이런 걸 출제하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수의계약에서 출제되는 지문이 하나가 있었어. 다만하고 나온 부분 찾았나요? 수의계약의 다만. 조성토지 자 밑줄 공급 신청량 밑줄 그어봐요. 내년에는 거기다 밑줄 그어 놓을 거야. 내년에 나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년에 학교에서 다 나가야지. 내년에 또 이거 책 좋은 거 있다고 또 오면 안 돼요. 공급 신청량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토지 등의 자 밑줄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하다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급 계획에서 면적을 한 20만을 공급하려고 했어. 근데 그걸 보고서 신청량이 한 25만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5만이 초과됐으니까 어떻게 줄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자 밑에 무슨 방법? 추첨 방법.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반대로 뭐 나왔어? 추첨이 나왔다는 얘기야. 요걸 여러분들이 엄청 시험장 가면 헷갈려해. 저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부터 여기까지 방법이 막 나오잖아. 이걸 헷갈리면 문제 못 풀어 하나도. 자, 다시 원형지 개발자는 주로 공공이야. 공공이니까 무슨 방법? 수의계약 이렇게 나와야 돼. 학교 공장은 경제 2회 이상 유찰 추첨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공급 방법 원칙은 경제 예외로 가면 추첨과 수의계약이 있어. 추첨은 몇 가지? 3가지 있다. 그 다음에 추첨이든 경쟁이든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간다. 근데 수의계약에서 예외로 추첨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신청한 양이 공급한 면적을 뭐해서 초과로 들어놨다 이렇게 나와. 초과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추첨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 그걸 좀 구분해서 집에 가시면 그걸 연구하라는 얘기야.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애우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터득해야 돼. 그냥 애우지 말고 애운다고 되니까 뜻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확인해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애우신 분이 있어. 원자 나오면 뭐뭐로 하고 조자 나오면 뭐뭐 이런 식으로 애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냐. 그건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못 써먹어. 스스로는 애워진 것 같은데 시험장은 못 써먹어. 그러니까 있는 지문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애워놓으면 시험장 가서는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거든. 여러분들이 첫 글자로 외우고 하면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은 지문 바꿔나 앞뒤로. 바꿔놓으면 못 찾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실컷 외우고 못 푸는 문제는 포지 말라는 얘기야. 좀 더돼도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빨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이해가 돼. 왜냐면 이제 기출문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 요럴 때 이렇게 쓰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조성토지 공급 가격. 가격 평가.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원칙은 무슨 가격?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괄호 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괄호 속. 감정평가업자 몇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뭐한 값? 산술 평균한 값? 그게 줄여서 감정가격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네 글자로 주기도 하고 괄호 속에 지문 그대로 주기도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감정가격 하면 이렇게 많이 쓸 거 아니야. 그 말은 괄호 속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감정가격 이렇게 하고 괄호 속으로 출제를 한 거야. 근데 공부를 그냥 감정가격 외운 사람은 이 답을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오른쪽에 보면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뭐로? 이하로 줘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는 일단 감정가격이라는 개념은 우리 거래가보다 높아 낮지? 근데 더 낮게 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하로 주는 거. 그게 바로 1번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장.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와요. 다시 왼쪽에 시행자는 특히 뭐일 때?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오른쪽에 시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특히 학교 같은 거는 반드시 필요하잖아. 또 폐기물 처리시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꼭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은 비싸게 주지 말고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라 이런 뜻이 돼요. 여기까지가 수용 방식이야. 중공검사는 여러분들 지금 안 읽어도 되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읽으시면 더 빠르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까지만 딱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용 문제인데 여기까지를 보통 한 문제를 내. 아까 수용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무조건 나와. 수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문제를 낸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쉬었다가 네,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